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네, 고수의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매주 제공해드리는 최강의 탁견을 가지신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정치의 현실 또 미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원님, 우리가 이제 건강 괜찮으세요? 예. 분당 서울대병원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잘 지켜야죠. 아니 또 의료대란 때문에 걱정했어요. 우리 아직은 제가 덜 진단 받은 게 있는데 곧 12월에 합니다. 또 줄 서는 바람에. 아니 왜 방송 안 하냐고. 예. 드디어 이제 김영민 목사하고 헤어진 거냐고. 그래서 너무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최강욱 의원님과는 헤어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블랙핑크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지도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저에 대한 지도가 많이 필요하세요. 지금. 예, 제가 그 아파트란 노래에 꽂혀가지고 네. 와 세상에 이 노래 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우연히 들린 거예요? 아니면 아들이 듣는 걸 엿들은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저기 그 윤수일의 아파트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리메이크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리메이크를? 예. 예. 비교 대조하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 저한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이건 무슨 윤수일의 아파트의 멜로디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빠바바 빠바바바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뭐야 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까 푹 빠졌어요. 그 열심히 들었다면서 채연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떡하냐고. 채연이가 누구예요? 채연이가 좋아하는 네. 맨 앞에 나오잖아. 그렇죠. 맨 앞에 시작할 나오죠. 때. 아파트 게임, 랜덤 게임. 그 채연이가 로제 본명. 로제 본명이에요? 네. 난 노신 줄 알았지 그동안. 전 밤양갱 알아요? 밤양갱? 밤양갱 알죠. 예. 많이 아시네. 네. 밤양갱 누가 부른 건데? 밤안개? 밤양갱. 밤양갱? 밤안개는 정훈이가 부르고 모르겠습니다. 심각하네. 예, 심각해. 예. 그렇습니다. 예, 로제에 꽂혔어요. 예, 아파트 너무 좋은 노래고 참 모처럼 이 중년의 마음에 그 폭풍을 지금.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예. 음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예. 로제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게임을 모티브로 네. 하나 그냥 만들어 갖고 네, 브루노 네. 마스하고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그거에 다 흥분하는 거잖아. 지금. 네. 아파트 게임 이게 술 게임 하느라고 지금 난리래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보니까 블랙핑크 출신이더만요. 예. 와, 블랙핑크는 또 누굽니까? 우리 김 여사께서 저기 바이든 질 바이든 여사 앞에서 한번 그 공연을 뭔가 과시를 하려다가 이제는 뭐 명태균 씨가 없어서 안 된 것 같아요. 블랙핑크가 여사 머리 위에 있어요. 네. 예, 어디 감히 여사 따위가. 근데 대중예술인이건 문화예술이건 그 예술인들을 대하는 저쪽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네. 일단 블랙리스트로 모든 거를 규정하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뭔가 예, 이렇게 예. 자유로운 사고나 지평이 없는 한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 문화가 그렇습니다. 발전하고 한다는 예, 게. 예, 예.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네. 그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기들이 쪼그라들고 그 민낯이 드러나니까 네. 그걸 두려워하는 어떤 본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들한테는 또 유명해지면 이용해 먹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그렇지. 예전에 김기현이가 무슨 남진 선생이나 우리 김연경 배우 팔아먹고 네. 왜 사진 올리고 막 했다가 예? 망신 한번 당하고 예. 그 전에 또 누굽니까 저 BTS 어디 성일종. 무슨 행사에 가가지고 팔 비틀어 가지고 사진 찍고 싶은데 예, BTS는 이제 악수하고 빠지려고 저쪽에 가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걸 사진 찍자고 붙잡아서 팔이 비틀어진 거야 이렇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 또 성일종은 아미들이 아닙니다. 예. 그건 성일종 씨 아니었어요. 예. 그 국힘 의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을 뭔가 이렇게 장식하기 위한 소품으로나 생각하고 네. 어떻게든 이용하려 그러지. 예. 그러니까 사람을 기본적으로 수단으로 대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통상 이제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인데 그 많은 수의 국민의힘 쪽으로 가는 정치인들 보면은 그 자기 인생의 최정점에 정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뭐 다 내려다 깔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자들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내가 그간의 경력을 쌓아오고 어떤 예. 분야에서 활동했던 거는 결국 정치 권력을 갖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언론인 검사들이 그래요. 아니, 특히.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 그 동안에 내가 얻지 못했던 어떤 돈이나 명성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생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야죠. 결국에는 이제 그 정치 검사들이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 얘기 못 들으셨죠? 네. 김태현 기자가 곧 깔 것 같은데, 네. 그 윤석열이가 당선됐을 때 전직 고위 검사한 사람이 만세! 드디어 우리 검찰이 권력을 잡았다. 나라를 먹었다, 네. 접수했다. 네. 누군지 아세요? 알죠.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소리 할 만한 사람이고. 예,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야, 너희들은 이 국민에게 봉사할 자격을 얻었다가 아니라 국가를 먹었다. 예전에 윤희 총장 때 저 한동수 감찰부장 있고 이럴 때 네, 그 회식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에 걸 한동수 부장이 증언했잖아요. 네.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거라고. 그런 어떤 욕망, 예. 수준.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니들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네.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모든 거를 다 읽어왔고 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청산돼야 하는 것이고요, 퇴출돼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어떤 정상화의 궤도 위에 우리나라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필연. 예,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반복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저 의원님은 지난주에 그 윤석열, 명태균 녹취 네.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올 것이 왔구나 싶었는데 올 것이 왔다. 이거는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김영선이 회줘라 뭐 이렇게 거짓말 회조라가 아니라 회조라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저는 그냥 김영선을 경선이었다고 우기지 않을까라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뭐 이렇게 한 씨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 그들도 뭐 그런 식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한번 그렇게 거짓말은 하긴 했잖아요. 네. 그게 여러 가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태균 씨의 말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네. 내가 김건희 통해서 윤석열한테 얘기해가지고 예. 김영선 공천 받기로 했다. 네네네. 뭐 윤상현이한테 다 저 전화한다. 네. 끝났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를 입증한 거잖아요. 윤석열 목소리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 9월 초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의 명태균 발언은 다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그럴 보는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윤이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고 또 하나가 경선 끝난 뒤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연락한 게 드러나서 아이고, 그게 정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고. 예. 예.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면은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사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일정 부분 뭐 내각을 전면 쇄신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정말 죄송하다. 예. 거짓말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퍼포먼스라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게. 언론도 심각하죠. 이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마치 이거는 예. 큰일이 터진 것처럼 하긴 하고는 있는데 네. 모양은 갖추는데 여론이 워낙 악화돼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문재인 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네. 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당에다가 연락을 해서 네. 이번에 그 보궐선거는 김용민 목사를
공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 저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유 뭐 24시간 계속 방송할걸요? 그 목소리 계속 틀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저 당장 여의도 광화문 앞에서 뭐 그냥 자기들도 정권 타도 촛불을 들 것이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 우리 언론들이 기대했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방이 아니라고 하면 너희들은 애초부터 한 방 자체를 없다고 믿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그냥 강요하려고 하는 자들임이 확실히 그 규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기고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하면 국민들이 지긋지긋해서 다 이제 그냥 아유 그냥 좀 인간 좀 해라 그냥 그러고 정치 혐오로. 그렇게 갈 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5월 9일 2022년 5월 9일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무원 아닌 때 한 발언으로서 네. 따라서 이거는 뭐 처벌 대상도 아니고 공무원 아니니까 그리고 저기 대통령 임기 시작도 안 된 시점이니까 탄핵도 안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제가 네. 저 고시 합격을 했는데 네. 내일 발령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네. 내가 내일 판사로 발령이 날 건데 네. 오늘 그 재판 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네. 저기 한 달쯤 있다가 당신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네. 5억만 주라. 그거는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다음 그렇죠.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 발령이니까. 판사가 임명되니까. 그거 아무 죄가 아닐까요, 그게? 당연히 죄가 되죠. 그런 거죠. 딱 그런 거를 떨어지네. 먹듯이 했던 게 이명박이고. 그렇죠. 예, 그 이명박을 기소해가지고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윤석열이고. 네. 당시에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대법원은 경선 이후, 네.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한 이후부터는 공직자로 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때 받아먹은 돈은 다 뇌물이다. 네. 이렇게 판결을 했고 네. 윤석열 검찰은 경선 전에, 네. 경선 전부터도 이미 경선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 네. 그때 받아먹은 것도 뇌물이다. 네. 이렇게 이야, 주장했었어요. 감동적이네. 네. 이렇게 주장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놓고, 얘기하면은 그래놓고 지금 저 무리들이 나 참. 근데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단계부터 그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 예. 아니 근데 그건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왜 선거에 그러냐면 나선 것도 그 공무원 그렇게 보는 네, 거죠. 준하다고 볼수 있는 공무원에게 어떤 그 뇌물을 그 부정한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무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직무의 공정성. 예. 왜냐하면 편향된 업무를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면 예. 국가의 기관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공무원이 되고자 해서 경선에 나서서 네. 그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유력 후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공직자에 준하는 만큼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선에 임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네네. 국회의원 경선에 나서는 사람이 네. 나는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네. 당선되면 그때부터 공적 마인드에 생각해 볼게. 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가 통용된다면 네. 선거에 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 뭐 어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다 수금을 해야 돼요, 미리. 그렇지,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권 약속하고 맞아, 다 맞아. 수금하고 예. 그럴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 공당에 그것도 저 당선이 유력 시대는 그 한나라당 당시 이제 그 민주당 민주당이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예. 아니죠. 그때 이름이 좀 독특했는데 언제 때 민주당이요? 그 2007년 2007년? 무슨 저 국민연합인가 그랬죠. 그 대통합민주신당 죄송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예. 이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2007년 당시에는 이제 집권 가능한 정당이 한나라당하고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이 나중에 민주당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에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바로 이명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이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 순간 누군가가 아직은 뭐 대선 후보가 되지도 않았고 대선에서 당선되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이 사람한테 배팅한다. 네. 그래서 막 시원하게 좀 뒷돈을 챙겨준다. 이게 어떻게 죄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헌법적 지위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지위. 헌법에 예. 대통령 당선자라는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헌법 조항 그러네요. 자체에. 대통령 당선자가 무슨 일이 생겨서 거류가 되면 죽거나 뭐 혹은 뭐 예, 물러나게 그러면 되면 며칠 안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네. 이 말이 헌법 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람 자체를 공적인 지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이 그것 때문에 그 인수위 같은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그 다 공직자로 그 사람들 취급해가지고 월급도 주고 예산도 투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내각을 조각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럼요. 당선자한테.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냥 정당의 공천이나 이런 거에 그냥 개입해도 된다? 이거는 공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당이고 네. 이런 정당은 위헌정당이기 때문에 네. 해산해야 되는 정당인 거죠. 이 사람들 주장이 맞다면. 야, 그럼 우리 저 윤석열하고 한동훈 그 사람들은 사실 이명박이 경선 참여 그 이전에 받은 것도 다 뇌물로 해가지고 2018년에 예. 그걸 기소하려고 했잖아요. 기소했죠. 예, 그렇게 해서 했죠. 이제 법원 가서 빠꾸를 예, 맞은 건데 그 사람들 지금 윤석열이 법원 가서 2022년 무슨 빠꾸를 맞아요? 누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 야야야 경선 참여 이전의 것은 이전 거, 예. 이전 것은 뇌물이 아니야. 예, 그건 이렇게 빼야지. 이제, 예,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경선 이전에 네. 자기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도 안 한 이명박이 받은 돈도 수천만 원에 이르렀던 돈이었는데 그것도 뇌물이라고 봤던 윤석열 그게 윤석열 한동훈은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2022년 5월 9일 예. 야 김영선 공천주라고 했어. 이 발언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생각할 리가 공천에 그냥 개입한다는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정당법 위반이냐,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뇌물죄를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그렇지.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요구했고,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내일 저 취임식이나 오세요. 이러고. 네, 윤석열이 내가 다 얘기했다. 네. 그리고 김건희가 다시 확인 전화까지 와서 네. 윤석열한테 전화할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내일 취임식 오세요. 네. 이거는 이거 뇌물이죠.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었잖아요. 그렇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가로 공천을 준 거잖아요. 한 3억 돈 되네. 야, 이게 그러니까. 공천이 그 이길 곳의 공천이 시가로 3억이었어요. 이걸 처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막 돈 매겨가고 사방에 줄대 가면서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저는 해봤는데 그렇게 꿀단지가 없던데 어디다가 숨겨놓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퍼먹는 건지 그거는 난 우리 모르겠어요. 최강욱 의원이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고수가 아니라 하수인 거야. 그렇죠. 그 너무 순수하세요. 저도 순수하고. 아니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저쪽 땅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뜯어먹는 법을 매뉴얼이 있나봐. 잘 가만히 뜯어먹어요. 있어도 하다못해 홍매와 나무라도 하나 생기던데 그런 것도 없고. 자 그러면은 의원님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그 흐름은 어떻게 돼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바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곧 통과가 되고 그러면 또 보름 정도 있다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단 말이죠. 12월 초중순쯤에는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스코어 그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아직은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윤이 지금 내일 모레 무슨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7일. 무슨 뭐 질문을 제한 없이 받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제한 없이 받겠다라는 거에 관한 시나리오를 지금 열심히 또 만들고 있겠죠. 근데 그 지난번에 그 비슷한 일이 그 취임 2주년 때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보십시오, 뭐 기자들이 대차게 파고들지도 않고, 근데 이번엔 좀 대차게 파고들 것 같아.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번에 날개가 꺾였다고 한쪽은 꺾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이거야 윤석열이가. 예. 모르죠. 이제 거기서 윤의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이렇게 간보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더만요. 네. 거기서 뭐라고? 그 외국 가서 그러니까 기내식 먹고 비행기 타는 거는 계속 할 것이고 김건희가 외교 의전은 하고 예. 나머지는 안 하겠다. 예, 국내에서만 그러니까 안 나타나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그동안 뭐 국내 정치에 관여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드러내놓고
간섭했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전화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는- 계속 기내식은 먹고 비행기는 타겠다는 거고 예, 예. 외국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겠다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백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라는 네. 거고. 예. 예. 특별감찰관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감찰관 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렇지. 어떻든 윤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심으로는 이제 이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것이고 아 맞습니다. 그게 두려운 한동훈이는 계속 간보면서 또 뒷구멍으로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지저분한 얘기를 좀 흘릴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재의결되는 상황이 오면 예. 그 안에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단호하고 결집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국힘에서 이제 그 8명의 의원이 이탈하는 일이 예, 그때 그래야지 생기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스코어 당장 재의결 투표를 한다면은 아직 통과도 안 됐지만은 그 좀 불분명한데 투명하지 않은데 그러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벌어질 일들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이 수습할 능력이 없거든요.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스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무난히 한 달 후에는 통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그렇게 되길 입장인데요.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내년에도 앉아가지고 지금 뭐 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유, 글쎄 말입니다. 나라가 진짜 너무 어렵고 예. 서민 경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근데 내일 모레 김장해야 되는데 지금 배추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 시정연설 안 하는 것도 그거하고 연계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 정권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이자들은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요. 일단 이 자리에 오르는 걸로 그냥 끝난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누리고 빼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네.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네.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자기들이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든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들 표어든 공약들이 다 5글자로 써가지고 뭐 여가부 폐지 이거 법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한테 와가지고 막 매달려야 돼. 정부 조직법 개정이니까. 네, 특히 법사위원한테는 예. 이거 꼭 통과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 와서 요청하고 설명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유일하게 하나 매달려서 설명한 게 딱 하나였다니까. 딱 한 가지 법안이에요. 뭡니까? 무슨 뭐 경제법안, 민생법안 이런 것도 전혀 얘기한 바가 없고 네. 뭐 검찰권 강화하는 거에 대한 법안도 없었고 네. 딱 하나 예. 나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 거 윤석열의 국정 윤석열 나이. 국정 저거니까 꼭 해주십시오. 뭐 아 여기에 또 무슨 검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걸로 해서 뭐 좀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나 너무 궁금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할 일이 없었고 하고 싶은 게 또 없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부 조직법 개정이 아직도 안 됐어요. 이제 정권 아, 중반기를 지나서 이제 후반기로 가는데 말이죠. 저 이거는 한마디로 뭐 정치에 대한 뭐 아무런 의지도 없고 지금 정치가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네, 뭐 온갖 예산 다 깎고요. 그 저기 약자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R&D 예산 내년에 또 깎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와. 또 깎는데요. 예. 이거 정말 얘네들은 아니 깎는 줄도 모를 거야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깎는 줄도 모를 거야. 국힘이 정말 너무 뻔뻔하고 나쁘다고 느낀 게 예. 그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해놓고 99%를. 예. 그래놓고 저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되살리겠습니다. 아니, 난 진짜 세상에 이런 옛날에 그 MBC 때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막 그 4대강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뭐 누가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4대강을 멀쩡한 4대강을 왜 살리냐? 그 지금 4대강 그렇게 뭐 뭘 파고 그렇게 하면은 4대강이 죽지 않겠냐 하더니 뭐 일단 죽어야 살리지 않겠는가? 4대강 살리기가 우선 죽이고 다시 살린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대통령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자고 있으면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 코 밑에 된대요. 살아나 죽나 보려고요? 그렇지. 왜? 몸 좀 누워 있어서? 김건희가 지난번에 디올백 사고하라고 했더니 막 내가 죽겠다면서 투신하겠다. 뭐 그랬다는 썰이 소문이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런 소문이 있는데 요즘에 얼마나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심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내가 하면서 지금 숨을 쉬고 있나? 와 천하제일 사랑꾼입니다. 우리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그 김건희에게 그 밑보일 만한 혹은 뭐 불편할 만한 모든 일을 돌쇠처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원래 사실은
윤석열이 김건희 건으로 사과를 하면서 김건희를 뒤에 세우려고 그랬대요. 나란히 있어서 이 사과는 본인이 이제 하고 예. 김건희 가만히 서 있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서. 근데 그것도 역시 나가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못해. 못해. 가서 뭐 미쳤어? 내가 왜 그걸? 그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재밌는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지금 대통령실이요. 그 여론조사가 지금 10%대 지지율로 내려앉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지금 특단의 민심 수습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진언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 도리어 이런 논리가 먹힌다고 합니다. 이 왕당파 충성파들이 또 한 말이겠지만, 야 박근혜가 왜 쫓겨났니? 최순실 태블릿 PC 때문에 사과했다가 전주만 해도 14%였는데 5%로 내려앉았잖아. 네. 그런 실수를 왜 반복하니? 그러고 있고 또 다른 지금 대통령실의 하나의 기준은 일단 11월 중반 후반만 지나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재명 대표 재판 그렇습니다. 예, 11월 15일에 그 공직선거법 재판, 25일인가요? 그때 또 이제 위증교사죄 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여튼 그 정치 생명에 종을 치는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는 이제 주도권이 결국 용산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거는 그 전부터 늘 보였던 것 같고, 네. 그건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동훈도 그래요. 예. 어제인가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예. 이재명 대표에게 한참 한 다음에 막판에 끼워넣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어쩌고 띄엄띄엄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그것만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운 도둑질이 그거니까 그걸로 사람 올가매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기들이 이제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최악의 상황이 있더라도 한 가지 재판 정도에서만 유죄가 나는 뭐 그런 정도가 지금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정도가 최악의 상황인 게 최대한 그쪽 편에 서서 보자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날 사건이 무슨 실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될 일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그리고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대법원이 그 재판을 마무리할 리도 없고 거의 다 그때까지 다 끝나지 않을 사건들이고 그러니까 이자들은 그런 게 이제 뭔가 나오게 되면 그간에 손잡고 있었던 뭐 저 족벌 언론들이나 이것들하고 이제 최대한 이거를 또 확대 재생산하고 선전을 해서 그간에 대통령 된 것도 이재명 악마화가 성공한 결과로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갈라치기 하고 사람들 자극하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법을 다시 한번 동원하면 우리가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거 생중계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 유리한 선고가 나오면은 온 국민이 다 알게 해서 야 이재명이가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다.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선거 생중계 하는지 마는지를 왜 정당이 왜 나서서 나대는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참 아주 골 때립니다. 그 재판 중계 자체가 이재명이 뭐 죄가 있어서 저렇게 재판정에 섰다라는 또 악마화 이미지를 또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들의 기대대로 뭐 우리가 함부로 뭐 사법부의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이 재판이 아직 3개나 남았군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동까지 저하고 공동 1위였는데 제가 지금 단독 선두를 뺏겨가지고 지금 좀 슬프다니까요.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아니 근데 우리 최강욱 의원님 왜 이렇게 빗보였어요? 정치 검찰들한테. 아니 지금 그거는 전에 그 정치 검찰들이 뭐 워낙에 그 괴롭힌 거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전에 저희하고 방송했던 거 발언한 것을 두고 또 그 경찰이 그 검찰이 그 박상용 검사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최강욱 의원님이 발언한 방송만 다 이렇게 다 고소를 했더만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 보다가 아니 이것들이 그냥 의원직을 박탈하더니 아직 뭐 볼 일이 더 남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대 선후배들도 그러던데
네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싫고 미운 사람이 누구겠어? 1번 조국, 2번 이재명, 3번 최강욱 그러면 누굴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재명이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최강욱이지. 아 왜요? 이재명이 최은순 구속했어? 네가 고발해가지고 구속된 거 아니야? 이재명이 아, 뭐 맞아.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걔들이 그리고 뭐 고발사주 고발장이나 예. 뭐 채널A 사건이나 그런 거 벌어졌을 때 거기 이재명 조국은 등장하지도 않아. 다 넣어가지고 다 한 거 아니야? 그러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 보복의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셨어요. 아니 윤김이 사적으로 저한테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거는 저도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그 뭐 깡패가 깡패짓 하겠다는데 그럼 뭐 그건 지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이제 갚아줄 일이 남은 거니까. 아니 일단 그 주가 조작 그 무혐의 나온 거 그 항고하셨다고. 네. 이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항고야 고검으로 이제 그 기록과 함께 예. 중앙지검에서 보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할 거는 그 수사진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하는 거. 네. 그다음에 대검에다가 수사진에 대한 감찰을 해라. 네. 이게 멀쩡한 사건을 지금 눈 감고 안 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 누굽니까 김학이 동영상이 나왔는데 저 김학이 아니라고 한 거하고 지금 진배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늘 하던 짓이니까 이번에야말로 한번 제대로 해서 이걸 밝혀라.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자꾸 어영부영 뭐 지휘권이 없었습니다. 뭐 네. 이제 어쩌겠습니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네. 네 권한과 네 의지와 능력 범위에서 이게 맞는 건지 밝혀라. 네. 그걸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윤석열은 빠져라, 검찰총장은 빠져라,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네. 명령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눈치를 봤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끝끝내 뭐 그러니까 수사도 못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가 온데 다니면서 분탕질을 치고 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저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예. 우병우 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윤석열 라인이라는 게 있고 윤석열 사단이라고도 하고 예.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네. 그 무리들이 다 소탕되지 않고 함께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야 저기 김용민 요새 뭐 방송 많이 하더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고 밑에 애들이 회칼 들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국 앞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뭐 문신 드러내고 넘어 누워 있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예. 아드님이 네. 이제 배우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가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뭐 그 목사님 아들이 개차반이었어. 뭔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겠지. 근데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저기 목사님 아들이. 배우 출신. 배우가 예. 그 위자료 받아내려고. 이 남자는 어떻게든 빨리 좀 이혼하고 싶은데 결국 조폭을 보내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개를 들이고 가서 개를 그냥 그 앞에서. 개를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를? 아니. 그냥? 그래서 그냥 개를 데리고 와서. 가서. 예. 그 결국 이혼했다는. 조폭이 하는 짓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폭 출신이. 예? 큰 교회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큰 교회. 예. 큰 교회가 많으니까. 맨하탄에 예. 있는 큰 교회. 맨하탄 뉴욕. 뉴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서울 고검이 예. 다시 들여다 보겠다. 그때는 네. 자기가 확실하게 수사 지휘하겠다. 지휘하겠다. 이게 네. 심우정, 예. 프렌드십 심의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김민아 칼럼니스트라고 경향신문 네, 칼럼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더만요. 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언제까지 윤석열 부부를 옹호하겠느냐. 예. 이 조직의 그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고 또 이제 의원님 사건, 의원님이 이제 항고한 사건, 그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진짜 각 잡고 제대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에게 칼을 들 가능성.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그거는 윤이 완전히 무너질 때 네. 가능한 일이고요. 예. 지금 검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소위 찐윤. 찐윤. 예, 옛날에 게시판에서 그 난리치던 그 찐윤 애들. 그 찐윤 출신이 지금 창원지검장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윤석열 때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로 장족의 분위기가. 발전이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예. 친윤이라고 하던 것들이 또 찐윤과 친한으로 갈라진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친한으로 분류되는 친구들이 지들 나름대로 세를 규합하고 있대요. 또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 주니어급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니어들은 당연히 그런 거고 옛날부터. 네. 니네들 저기 다 해먹고 우리 앞으로 먹을 걸 남겨놓고 저기를 망가뜨려야지. 네. 지금 너네 때문에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 할 게 없다. 네. 이런 불만이 있고 네. 소위 친한이라고 하는 거는 윤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네. 아니면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은 내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정도 그 사고를 한다면은 정말 전문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어요. 예전에 채널A 사건 같은 게 왜 벌어졌는데 그때도 총선 지네가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때도 2020년 21대 총선? 예, 그때도 그 민주당이 참패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 윤석열이가 무슨 거의 축배도 들고 막 그랬었대. 아, 그래요? 예. 미리? 그러고, 예, 예. 그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윤석열이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 이번에도? 예, 그런 이익이나 이런 거에 눈이 멀면 네.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저 의원님,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각 잡고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윤석열 검찰과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안에 네, 윤석열 예, 그 예. 검찰총장하고. 예, 있을 수 있죠. 예, 네.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한테 와가지고 A4 한 장을 흔들면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 보여주더니 네. 이 사람들 좀 공천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썰이 바다했거든요. 그래요? 예. 언제 그 소리? 그 21대 21대 공천 과정에서? 네, 공천 과정에서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혀 모르겠고 그거는 이해찬 총리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래서 거기 그거는 이해찬 느꼈었어요. 총리께서 많은 경로하셨다는 썰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던데 네. 제가 예.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출마자들 3월 중에 15일쯤 나오셨던가요? 그게 커트라인이 지금 가물가물. 저 3월 어쨌든 13일인가가 예, 그 예. 공직 사퇴 시한인가 그랬는데 예. 제가 하여튼 그 날짜로 음.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때 나오면은 저는 그 출마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구 출마를 하려면 진작에 나갔어야 되고 진작에 했어야지. 비례를 나갈 생각이었으면 뭔가 약속을 받고 받은 상태에서 나가는 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지막 날 나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당시 더불어시민당. 예. 근데 제가 그런 저런 게 아니었고 결국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 후보로 그렇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짜거나 민주당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예. 제가 왜 출마를 하게 됐고 네. 왜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오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네. 딱 하나였거든요. 검찰개혁 이슈가 그렇지. 총선에서 묻히면 안 된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네.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뻔하게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사전에 왜 제가 나오게 됐는지를 다 설명을 듣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그 검찰개혁의 기억자도 꺼내면 안 된다 한 거에서 집에 가서 조용히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총선 과정에. 당시 예, 그 예. 민주당 쪽에서 예. 그래도 그 기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최강욱 의원님께 검찰 개혁 안 된다. 네. 그 기억도 얘기하면 안 아니 된다. 워딩 딱 그대로 검찰개혁의 기억자도 꺼내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조용히 짜져 있어라.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다.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고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대통령이 뭘 알아? 이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러면서 저렇게 했었죠. 이제 당시에 더불어시민당 안에서도 네. 저를 빨리 영입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슈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같이 논의하는 단위의 위원들에게도. 예.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 아유 내일 옵니다, 오늘 옵니다 하면서 뒤편으로는
저기 주저앉히려고. 최강욱이가 지금 그 대통령이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의원이 될 욕심에 평소 그 친분이 있었던 정봉주 손혜원과 손잡고 물밑으로 창당을 해놓고 아닌 척하면서 저렇게 나가서 국회의원 될 욕심에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죠. 최강욱 의원님은 뭐 창당 과정에서 전혀 관여를 한 바가 없고요. 정말 나오고 나서 이제 사실 입당하고 출마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갔어요.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된다. 예. 네가 오는 순간 조국이 묻어가지고 우리는 망한다. 그런 게 있었다고. 조국이 묻어가지고 조국 묻어서 우리는 망한다. 아니 그 인간들 조국 파리도 꽤 하던데 이번 총선 때. 일관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얘기들을 언제 한번 다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지금의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물러나면 그때 한번 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각 잡고 짚어야 된다고. 제발 좀 민주당이 세상을 위해서 꼭 바꿔내야 될 게 뭐고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꼭 검찰 개혁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정권을 내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 성찰이 얼마나 이게 있어야 생존의 되고 문제였는데, 이제 화가 나네 얘기 듣다 왜 보니까. 그래야만 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조국의 강에서 그 배를 렌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뱃놀이하라고. 아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늦었네.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네, 고수의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검찰 개혁이 통안의 검찰 개혁 불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정당이고요. 그렇죠. 예. 그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때로는 맨 앞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또 국민들이 다른 쪽으로 흩어지지 않게 네. 그 마음을 모아가면서 그렇죠. 그 대오를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큰 정당으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려면은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럼. 예. 예. 그리고 그 다른 탓하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돌을 던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이 사람이 그 자기를 구속하면은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까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명태균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또 봐주면은 더 모양이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유미 검사 같은 친구들 창원지 검사. 창원지 찐윤 검사들이 머리가 터지죠 지금 이걸 구속을 안 하자니 예.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명태균 씨는 공공연하게 증거를 인멸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을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영장을 미리 준비했다가 네. 구속을 하는 게 예, 기본이자 관행이자 네. 그간에 쭉 검찰이 해오던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냥 가서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 씨를 덜컥 구속을 시킨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신변이나 뭐 가족에 대한 어떤 돌봄이 없다? 예. 그럼 명태균 씨가 절대 그냥 죽을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다 깔 것 같아요. 네, 그 다짐은 여러 번 했다 그래요. 예. 기자들한테도. 예. 그리고 요로에다가 분명히 자기 그 녹취 파일 이런 것들 다 맡겨놓은 것 같고. 그렇지. 그 본인이 호언장담 했잖아요. 한 달 안으로 유는 끝난다. 두고 보자. 어떻게 감당하겠냐. 예. 예. 그리고 공적인 얘기가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적 대화가 아니라 예. 대화 중에 공적 이슈에 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국정농단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을 두목으로 하는 이제 이 깡패 집단의 가장 그 유리한 결과는 명태균 씨를 불러들여서 네, 증거 관련들을 다 뺏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협박을 하면서 너 김성태 안 봤어? 유동규 안 봤어? 김성태처럼 되고 싶어? 유동규처럼 되고 싶어? 이화영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걸로
근데 가는 김성태나 유동규나 이화영은 지킬 게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 사람들을 협박할 수 있는데 보니까 명태균 씨는 딱히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기로 26살까지 소젖을 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잃을 것도 없어 보이고 유일하게 이제 그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어린 딸 예. 예, 그거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깊은 것 같던데 네. 그 부분을 이제 파고들고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현 정권의 지지율이 높으면은 예. 그 사실 걱정할 위협이기도 한데 뭐 한 달 안에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다면은 명태균 나는 그런 배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좋아 지금 너희가 나를 구속하지만 너희 한 달 안에도 이 정권이 유지되나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같고요. 아 제가 명태균 팬은 아닌데 근데 명태균 씨가 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시골에 있으면서 네. 뭔가 본인의 경험이나 내공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분이라서 네. 뭐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임기응변이 능하게 임할 수 있느냐 사실은 개인으로 되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남들을 거꾸로 때리고 남들을 대하는 사람인지를 뻔히 아니까 네. 그 수준에 맞춰서 아마 대응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명태균 씨도 이 상황에서 뭐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기 훈민정음 해례본 숨겨놓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네. 의인으로 좀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트리거가 의인으로. 됐어요 트리거. 아이고 그러면 저기 그 잘못이 다 덮어지면서 네. 아울러 면책이 되면서 아울러 공익 신고자로서 또 뭐 상당히 좀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요. 세상을 바꿔야죠. 명태균 씨도 나름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네. 김종인, 이준석과 손잡고 보수를 좀 재편하고 싶어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예. 저석은 무리들은 일단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능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좀 몰아내고 네, 민주당도 다시 지금 재건합시다. 파일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파일이 뭔지는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예. 대신에 진짜 많은 건 엄청 많은 것 같고 네. 그걸 정리하고 분리하느라고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하면 훨씬 쉬울 텐데 네. 그렇게 그렇지. 때문에 정보가 새 나가니까 네. 민주당 사람들이 참 또 보안 의식이 약해. 그래서 예. 자기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언론에다가 이렇게 흘려주고 나불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점들을 좀 경계하고 이걸 잘 만들어 가려면 소수의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게시판에 나돌더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졌다고. 아, 근데 나 진짜 의원 생활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예. 제가 오죽하면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화를 낸 적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는데 왜 TV조선에다가 생중계를 하고 예. 의원총회도 안 끝났는데 이미 조선일보에 나와 결과가. 그거 조선일보에. 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근데 그런 거를 함으로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자기가 뭔 일이 생겼을 때 뭐 기사를 덜 써주고 무슨 뭐 좋은 기사로 써주고 뭐 이런 거래를 한다 그러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민주당 그게 의원이. 자꾸 밖에다가 흘리는 사람 중에 조선일보가 지켜준 사람 없어요. 그럼요. 결국은 다 네. 배신 당하고 이용 당하는 거예요. 매번 근데 그걸 그 당하면서도 몰라. 내가 제가 지금- 기가 막혔던 거는 정말 그때 그 의총장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예. 오늘도 중요한 얘기 이러저러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들은 다 빠지고 이런 방향으로 또 왜곡돼서 나갈 거다. 그런 짓 좀 제발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 바람 맞히고 들어가서 이제 기사 어떻게 나나 봤어요. 네. 예상한 대로 핵심 빠지고 왜곡돼서 나가고. 아니 그 의원총회가 끝나고 예, 의원회관으로 돌아간 그 시점도 아니고 예. 의원총회에서 다음 발언자가 나왔을 때 이미 기사가 떠요. 아니 그거는 총회 끝난 다음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뭐라고 기사가 나오나 봤더니까 저는 이번에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흘리는 사람이 없겠지 기대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그 내용 또 나와. 그대로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왜곡된 방향으로 또 나오고 유일하게 빠진 게 제가 거기서 그 저렇게 내통해가지고 그 비공개 의총을 생중계하면서 왜곡시키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발언했다. 네. 요거만 빠지고 다 나오더라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21대 때 민주당에 검찰 개혁 반대하는 수박 의원들이 많았던 이유가 와 검찰이 정치인들 요리하는 거 정말 아, 그럼요. 수만 가지 예, 기술이 돼요. 맞습니다. 뭐 예컨대 예, 이제 이런 거죠. 그 정치인을
이 피의 사실을 검찰로부터 언론이 입수해서 마구 떠드는 거, 네. 뭐 그래서 저 소환 조사 때는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나가는 것,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 일단은 1심에서 이겨도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아주 변호사 비용으로 그냥 다 소진하게 만들어버리고 예. 재산상의 그야말로 손실을 크게 입히고 또 아울러 조직을 그렇게 턴다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 이 정치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조직인데 조직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먼 건이 있으면은 뭐 어떤 A 건이 뭐 기소가 된다, 송치가 된다 그러면 또 B 건을 만들고 C 건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받다가 진다 빠지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정치인들 요리하는 거는 수만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 그냥 심약하고 그 담력이 없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수박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 개혁 얘기 나올 때마다 하지 마. 검찰 개혁의 기억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예. 검찰 개혁에 관해서 왜 결국 또 결론을 그때 내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일각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이 반대하는데 지금 개신교 표가 얼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선거 지나고 하자 하더라도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얘기 나오면 또 지금 왜 이걸 가지고 언론에다가 먹잇감을 던져줘서 왜 시끄럽게 만드느냐 하더라도 선거 지나고 하자.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맨날 검찰개혁도 왜 지금 이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선거 끝나고 하자. 그분들 그놈의 선거라는 거는 예. 1년 2년마다 계속 있는 선거인데 예. 그거가 고질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윤석열의 역사적 공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굳이 민주당 의원들을 붙잡고 설득할 필요 없이 너무나 많이 민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국민들한테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예. 저것들 그냥 방치한 결과가 지금 얼마나 참혹합니까? 예.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건데 아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뭔가를 가지고 힘있고 표가 좀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 굽신거리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하는 게 필연적인 운명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의원으로서 적어도 국민들께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나 약속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되죠. 네. 이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만 했어도 이런 더러운 꼴은 안 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가 그때 정말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 윤석열이가 야 저 새끼 죽여.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분리하는 것만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뭐 전에 그랬다면서요. 공수처를 이제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검찰 개혁할 게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고사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이거 왜 공수처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 네. 사전과 예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 조성은 씨 같은 사람들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그러네, 용기 있는 그러네.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저기 최병 사건도 그렇죠.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저들이 절대 왜 저렇게 못 만들게 하려고 악을 썼던가에 대한 그때 네. 막 뭐 저기 회의장 점거하고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김기현이가 정식 국회 징계도 받고 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날뛰었을까? 그리고 그 공수처의 힘을 왜 그렇게 빼려고 했을까? 라고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 결과물로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를 공수처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 것 괜히 같고 만들었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제대로 적어도 공수처가 돌아갈 수 있게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끔 반석 위에 토대를 그럼요. 만들어 놨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부터 당장 그 초대처장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과연 검찰에 맞설 어떤 담력과 용기가 있었는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본다면은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처장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왜 그런 사람이 뽑혔는가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처장도 그렇지만 차장도 그렇고요. 네, 그걸 왜 누가 그렇게 방해하고 반대했는가. 네. 결국은 다 세상에 뭐가 잘못된 악의 뿌리는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국힘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정치가 썩었어, 뭐 정치가 해내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 네. 지금은 이제 22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안 겪어봐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까? 이거는 긴장을 풀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짓을 할 때는 저부터라도 이거는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지. 그렇지. 더 이상 방해를 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의 생존이 더 중요한 정치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 진짜 필요 없습니다. 온몸을 던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 김빙삼님이라고 예. 그 트위터의 대표적 논객인데 요즘도 여전히 활약하고 계시나요? 예, 윤석열의 최고의 공로는 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X 같은 선택을 했는지를 알게 해준 것이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앞으로 국힘을 찍을 것 같아서. 당연하죠. 예, 아니, 예전에 이명박에 실망해서 뭐 포항 앞바다에 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다고 네. 얼마나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뭐 박근혜가 됐죠. 아 심지어는 이번에 그 부산금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압승했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심판론 때문에. 네. 윤석열 심판론엔 동의하는데 이렇게 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리면은 한동훈이가 타격을 입니다. 네. 윤석열에게 맞설 수 있는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동훈을 위해서 국힘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 실제 그게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힘이 멸망한다. 윤석열 심판을 위해 한동훈을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국힘 후보를 찍어야 한다. 아이고, 예,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나갑시다. 오랫동안 우리가 열심히 떠들었더니 그래도 많이 진전됐고. 그래도 TK에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18%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TK에서 그렇게 한 결과. 70대에서도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네. 자,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멀지 않았다고 보고 저는 올 연말 안으로 큰 가름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부터 기대합니다.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수의 전략 우리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감동이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